자, 요게 이제 지수로그 그래프 파트에서 아주 출제가 잘 되는 유형인데, 두 점 간의 관계만 보시면 됩니다. A와 B 간에. 자, A는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A, B의 관계는 요 길이 자체가 2루트이고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니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 주시면 얘가 2고 여기도 2죠. 그래서 A의 x좌표를 미지수로 잡는다고 t라고 잡읍시다. 그럼 B의 x좌표는 t 더하기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각각의 함수값도 있어요. 각각의 대입을 했을 때 얘가 이제 4의 x 플러스 1승이고 2의 x 플러스 1 빼기 2인데, 각각에다가 t랑 t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주자. 저기다 대입하면 4의 t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2의 t 더하기 2니까 t 더하기 3이죠. 빼기, 자, 둘은 어떤 관계에 있냐면 이 점이 얘보다는 y값이 이만큼이 더 크죠. 즉 너는 여기다가 이만큼을 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보시면 좌변이 2의 2t 플러스 2승이니까 너랑 같아야 하고 t는 1이 되겠죠. 이렇게 t 값이 나오면 이제 좌표가 나옵니다. 좌표는 여기가 1, 대입해 보시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 나오고 k 값은 17이 되겠죠. 이런 문제였다. 중간 파트는 잘 푸셨고, 조금 넘어가서 11번으로 갑시다. 11번. 10번 해줄까요? 10번 잘 풀었나요? 10번 괜찮나요? 10번 해줄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지, 그지? 왜냐면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2의 x승을 t라고 놓으면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x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t 입장에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k 플러스 5. 굳이 변형할 것도 없이 판별식 0보다 크고 합 0보다 크고 곱 0보다 크면 된다. 이 세 가지 연립해서 이제 k 범위 찾으시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였다. 자, 11번은 그래프를 잘 그려주셔야 됩니다. 마일부터 1까지는 그리기 쉽죠. 마일부터 1까지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뾰족 이렇게 생겼죠. 마일 1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근데 우리가 2마다 반복이 된다라고 써있죠. fx 플러스 2는 fx는 2마다 반복의 표현이었다. 그럼 요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그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요 fx랑 로그 2n의 x라는 로그 함수랑 만나는 점의 개수가 정확하게 99개일 때 n 값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 지금 로그 2n의 x라는 그래프는 확실하게 지나는 점은 1,0입니다. 여기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긴 게 뭐 이렇게 생겼죠. 로그 함수는. 근데 99개나 만나야 된대. 개만이 만난다는 소리인데
그럼 가다가 그럼 또 이렇게 되겠죠. 가다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99개가 되려면 지금 잘 보면 여기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요 한 번 뾰족한 거 지나갈 때마다 보통 몇 개씩 만나냐면 이렇게 2개씩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2개 만나고 또 2개 만나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99개면 마지막에 어디서 딱 끝나야 되냐면 이런 데서 딱 끝나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딱 끝나야 된다고. 근데 그러면 여기가 정확하게 값이 x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여기 지금 0인데 사실은 1마다 하나씩 만난다고 봐도 되죠. 근데 여기만 제외하고 만난 거니까 99개면 여기가 10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100이 됐을 거라고.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가냐면 이 보조선을 하나를 그어보면 여기 이제 y는 2가 되는데 그러면 얘랑 함수값이 언제 2가 되는지를 관찰해 보면 x는 4n 제곱에서 2가 됩니다. 그래서 4n 제곱이라는 건 짝수인데 그럼 정확히 어디 지나가야 되냐면 여길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요거는 그래서 마지막 교점이 여기인 거죠. 그럼 이게 총 100까지 하면 1부터 100까지 1마다 하나씩 만나니까 총 99개가 되고 요 4n 제곱이랑 100이 같아지는 거죠. n 값은 요거가 나온다. 뭐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12번은 요 범위만 잘 보시면 되는데 a가 0, 1, 4이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fx보다는 gx가 큰 쪽을 찾되 둘 다 0보다 큰 부분을 보셔야 돼요. gx가 0보다 큰 거는 gx가 더 큰 쪽이 베타부터 감마 그 다음에 알파부터 왼쪽인데 베타부터 감마만 f와 g가 둘 다 0보다 크죠. 그래서 이제 답이 5번이 아니라 답이 2번이 되는 이유는 진수 조건 때문에. 진수 조건 때문에 5번은 될 수가 없다. fx, gx 둘 다 0보다 커야 된다. 답을 5번으로 쓰신 분들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로그 3의 x, 로그 3의 y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 각각을 치환하는 게 어색한 일은 아니죠. 라지 x, 라지 y. 우리 숙제를 풀어보셨다면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연립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너는 x 플러스 y. 자, 이렇게 나왔을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x, y의 곱의 최대 최소예요. 최대 최소. 근데 사실 스몰 xy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로그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y가 로그 3의 xy죠. 어차피 얘가 최대 최소일 때 너도 최대 최소야. 그래서 실제로는 뭐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냐면 라지 x 플러스 y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자체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원의 방정식으로 보시고 너를 직선으로 바라보는 도형을 가지고 풀어내는 방법과 합과 곱을 치환해서 2차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풀었다면 두 번째로 풀었을 겁니다. 자기는 원을 그려서 풀었다 손? 아무도 없죠. 자, 그래서 근데 이런 구조를 보시면 이제 원이 약간 사실 떠오르긴 떠올라야 돼요. 원에다 갖다 그리면 좀 쉽긴 쉽거든. 이렇게 볼까?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
xy 이렇게 자, 이런 상태이고 x 더하기 y를 x 더하기 y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까? 요거를 뭐라고 할까? 뭐 t라고 놓고 너를 s라고 놔볼까요? 그러면 넘기고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 s는 2분의 1에 t제곱 마이너스 t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요 s라는 값은 어쨌거나 둘의 곱의 형태이고 라지 x, y는 실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게 각각 이제 실수가 돼야 되겠죠. t도 s도 다 실수가 돼야 되고 요게 이제 s의 최대 최소에 따라서 요 x 곱하기 y의 값이 이제 정해질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판별식을 쓰면 되나? 이렇게 쓰면 되나? 너가 x, y가 어떤 2차식의 두 근이라고 한다면 변수를 새롭게 놓기가 애매하네. 마이너스 t k 그 다음에 더하기 s는 0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되겠죠. t제곱 너가 빼기 4s 커나 같다 0 아마 뭐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얘가 너니까 너를 여기다 넣으면 t에 대한 2차식 나오고 t의 범위가 나와요. 뭐 이렇게 이제 방정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은 사실은 이겁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 y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는 얼마? 2분의 1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지? 이게 지금 뭐 한 거냐면 xy를 넘긴 다음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중심이 2분의 1, 2분의 1이고 원점을 지나가는 원이에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를 직교 좌표에서의 xy로 해석을 했다면 우리 x 플러스 y를 뭐 논다고 아까 t라고 놨죠? 자, 그러면 너는 사실은 y 입장에서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라는 직선이죠. 그때 t라는 거는 너의 y 절편입니다. y 절편.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요때가 있고 요때가 있어. 그러니까 위로 접할 때 아래로 접할 때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도 이러한 직선 위에 있는 왜냐면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점을 찾으셔야 되고 근데 그 중에 y절편이 가장 큰 거는 이렇게 접할 때 즉 요 점에 해당할 때 xy가 그러면 이제 y절편이 가장 크고 요 밑으로 지나갈 때가 y절편이 가장 작죠. 그래서 t 값의 범위는 요때 즉 0보다 커나 같고 요렇게 이쪽으로 접할 때 근데 잘 보시면 요만큼이 아마 얘가 2분의 1 루트 2, 여기 루트 2가 나오거든. 얘도 루트 2고 아마 이만큼 2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 값의 범위는 0부터 2가 되는데 얘는 누구의 범위냐면 너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실제 xy 입장에서는 1부터 3의 제곱까지죠. 이렇게. 그리고 답이 10이 나온다. 그 다음에 14번. 요 도형적인 해석을 좀 보세요. 쟤보다 연산이나 이런 게 좀 간단하니까. 14번은 역시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식은 치환을 해서 풀긴 풀 텐데 얘도 우리 아까 한 거랑 비슷하죠. 한번 해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의 2a t 더하기 a제곱 빼기 a 빼기 6는 0. 여기서 일단은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요게 인수분해를 해서 t에 대해서 다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얘도 판별식 0보다 크다. 그리고 합 0보다 크다. 곱 0보다 크다.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형태죠. 얘는 뭐 동치 변형을 한다든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a 제곱이랑 a가 섞여 있기 때문에 뭘 이항을 시켜서 푼다고 편해지지 않죠. 그냥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크다 0 합 a 2a 크다 0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크다 0 세 가지 동시에 다 만족하면 되겠다. 요게 이제 뭐가 나오지? a가 슉슉 6보다 아닌데 마이너스 6이랑 그죠?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나오나요? 크다 나오나? 그렇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a가 0보다 크다 나오고 요게 이제 바깥쪽이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a가 3보다 크다.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안 되죠. 요것만 되겠지. 답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다. 넘어간다. 자, 과제는 질문이 많지는 않더라고. 뒤에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69번 풀어줄게요. 69번. 69번. 오늘이 중복인 거 알고 있나요? 오늘이 중복인 거 알고 있어? 중복? 아, 그래? 삼계탕을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 지금 집에서 먹고 싶던데. 아, 그래. 치킨을 사 먹을. 선생님도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자, 69번 보시면 로그 부등식을 해결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로그 부등식에서 이 부등식 자체의 해결만큼이나 중요한 거는 진수 조건인데 로그가 3개면 진수 조건도 3개예요. 즉 가장 안쪽에 있는 x가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로 안에 있는 로그 3의 x도 0보다 커야 되지만 세 번째로 안에 들어가 있는 로그 2의 로그 3의 x 역시 0보다 커야 되죠. 이걸 다 만족해야 돼요. 그 중에서 범위가 가장 이제 작은 거는 이쪽입니다. 너는 이제 로그 3의 x가 1보다 큰 거고 로그 3의 x가 1보다 크면 x는 3보다 크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푼 부등식이 맞을 겁니다. 로그 5분의 1에 로그 2의 로그 3의 x가 0보다 큰 거니까 사실은 로그 2의 로그 3의 x는 1보다 작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쪽에서의 경계는 너가 1이 되려면 이 안에가 2가 돼야 되고 얘가 2가 되려면 x는 9가 되죠. 그래서 9보다는 또 작다. 이렇게. 그래서 1부터가 아니라 3부터 9가 됩니다. 빼서 하나 빼면 아마 답이 5개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7개가 아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비로소 삼각함수 단원에 들어가는데 지수로그에 비해서 삼각함수를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대다수가 조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천천히 설명을 잘 해보려고 할 건데 그래프 쪽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프 쪽이. 조금 간단하게 설명 조금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하나 옆에다가 좀 전해줄래? 고마워. 원래 대수라는 과목이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삼각 함수 얘네를 이제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초월함수들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함수의 소개인 거예요. 공수에서는 뭘 배워? 공수에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이차함수까지를 배우죠. 뭐 1차함수도 배우고 직선과 포물선,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그 다음에 미적분 1에서는 뭘 배우냐면 3차함수, 4차함수까지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대수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새롭게 배웁니다. 삼각함수는 마치 하나의 함수인 것 같지만 함수 자체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세 가지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사인, 코사인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탄젠트가 조금 달라요. 탄젠트는 또 좀 특이한 특징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대단원 지수로그를 마무리를 했는데 원래 지수로그 단원은 가장 먼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지수의 확장을 했고 지수를 실수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x라는 값을 실수 전체에 대해서 어떤 지수 자리로 올리게 되면서 우리가 지수 함수 그다음에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죠. 그래프를 그리면서 거기서 이제 뭐 실근의 존재성이라든지 뭐 치환을 한다든지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을 했단 말이야. 삼각함수도 비슷합니다. 삼각함수는 여러분이 무엇의 연장이냐면 중등 과정에서 삼각 B에 대한 연장이야. 너네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뭔지 모르지는 않아. 하지만 보통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기껏해야 직각삼각형 안에서 우리가 삼각형 내에서의 어떤 예각에 대한 기껏해야 90도 정도까지 혹은 0도까지 이 정도까지의 범위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다룬단 말이지 중등 과정에서는. 근데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그 각도라는 범위 자체를 그 정의역을 실수로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실수로 확장을 해서 역시 직교좌표 위에 요 함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지수도 우리가 실수로 확장해서 함수로 넘어갔잖아.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있는 각도 자리를 실수 범주로 확장을 해서 함수와 그 다음에 그래프, 방부등식으로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각도라는 거를 확장을 하게 되면서 어떤 방식으로 삼각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이제 이 단원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원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 잘 눈여겨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은 삼각함수 그 첫 시간인데 삼각함수는 총 3번의 수업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마지막은 삼각함수의 활용이라고 도형 파트가 있는데 걔는 완전히 별개의 단원이에요. 그래서 전반부가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이야기, 후반부가 도형과 수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대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삼각함수는 각도를 내가 확장을 하고 싶어, 그지? 그러니 각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각도라는 게 원래는 뭐였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뭐 60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뭐 300도라든지 어떤 크기로만 정의를 했죠.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각도를 두 가지 요소로 정의를 할 거예요. 하나는 크기와 하나는 방향을 가지고 정의를 할 겁니다. 자, 나의 목표를 잘 생각해봐. 우리는 각도라는 거를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하고 싶어. 그렇다는 거는 실수 전체는 음수도 있고 양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에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너네의 나중에 목표는 사인 뭐 370도 이런 걸 구할 줄 알아야 되고 탄젠트 마이너스 120도 이런 걸 구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확장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정의가 되는지 그 각도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각이라는 걸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새로운 정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시초선이라는 게 나오고요. 시초선 뭔가 이름이 웅장하죠. 뭔가 시초, 태초. 네, 아무튼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각도가 돌아가는 건데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크기와 방향을 정해주면 동경이라는 것이 정해집니다. 동경은 뭐냐면 시계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를 기준으로 돌아간 정도예요. 우리가 시계를 볼 때 12시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아가는지를 보죠.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시계바늘을 정의를 해줍니다. 이것을 동경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계바늘은 언제 결정이 되겠어? 시계바늘의 위치는 흘러간 시간이 정해지면 정해지겠죠. 얼마만큼 돌아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는지 그 두 가지 요소가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진다고. 근데 너네가 초침을 생각을 해보면 초침은 1분에 한 바퀴씩 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서로 다른 시간이지만 초침 자체가 같은 위치에 있을 수는 있지. 그렇다는 거는 각도는 여러 가지여도 동경은 동일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혹시 태권도 배워본 사람 있나요? 어릴 때? 좀 대체로 남자들은 많이 배웠을 텐데. 지원이 태권도 좀 했니? 그래? 보통 태권도 거기 하지 않나? 해봤어? 그러니까. 그럼 거기 보면 이제 막 360도 발차기, 뭐 720도 발차기, 180도 발차기, 1080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잖아. 그러니까 720도 발차기면 어떻게 돼? 하고 나면 다시 제자리죠. 왜? 두 바퀴 돌았으니까. 실제로 내가 보고자 하는 방향은 그대로라는 거야. 그게 지금 요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돌릴 거야. 자, 크기와 방향을 정해서 돌리는 게 각도예요. 예를 들면 이만큼의 사이각이 내가 60도라고 해볼게. 그러면 플러스 이쪽 방향을 우리는 양의 방향으로 보고 플러스 이쪽 방향을 음의 방향으로 볼 건데 나는 이와 같은 동경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항상 시초선을 기준으로 첫 번째는 플러스 60도만큼 돌아갔을 때 이와 같은 동경이 나타날 수 있어. 그지? 자, 그럼 또 다른 각도는 어떤 게 있을까? 저와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그죠? 플러스 420도. 그냥 420도. 그러니까 부호를 꼭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돌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420도인 거죠. 혹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쪽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게 되면 300도긴 한데 마이너스 300도. 이렇게 우리가 각을 크기와 부호로 정의를 하겠다고. 됐어요?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그러니까 부호가 정해지는 거죠. 방향에 따라서. 그럼 너네가 이제 가장 먼저 할 거는 이 시초선을 어디로 데려오냐면 직교좌표로 데려온다고 이렇게. 시초선은 이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놉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꼭 정의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근데 고동 과정에서는 여러분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항상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놓고 이 직교좌표에서의 각을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삼각함수를 정의할 때는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하고 이쪽 방향을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해서 정의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그건 그냥 삼각함수의 정의라고 불러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이런 거를 표현해 볼게. 플러스 120도. 그럼 어떻게 가면 돼? 여기서 120도를 도는데 이쪽 방향으로 도는 거지. 그러니까 한 어디까지 가냐면 딱 요 정도까지 가요. 그죠? 요게 이제 1번.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270도. 그럼 어떻게 가면 돼? 여기서부터 아까는 얘는 이렇게 간 거고 얘는 반대 방향으로 270도니까 정확히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요게 2번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가장 먼저야. 너네가 각도라는 걸 딱 보면 이 동경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너네가 예를 들면 45초야.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45초면 여기 있겠구나. 딱 떠오른단 말이야? 아닌가? 이렇게 도나? 너네 입장에서 반대구나. 이쪽인가요? 그죠? 이렇게 돌죠? 그럼 이게 떠오른다고. 얘도 마찬가지. 너네가 60도 같은 건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는데 뭐 마이너스 315도 이렇게 하면 잘 그려지지 않는단 말이야. 마이너스 315도는 어디 있어? 그죠? 플러스 45도랑 같은 위치에 있겠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나는 이와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들의 일반적인 형태, 일반적인 표현이 어떻게 생겼을까로 이 각도들을 좀 일반화를 하고 싶어.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각.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일반각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반각 요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각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60도 더하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 360도 곱하기 정수 이렇게 360도에 정수배를 더할 수 있다.
360도를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돌 수도 있는 거고 100바퀴를 돌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와 같은 동경을 나타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된다고. 원래 순서가 이래. 각이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져요. 이 동경을 가지고 나는 이 원, 여기다 원을 그려서 삼각함수로 넘어갈 거야. 삼각함수의 값이 정해지거든. 그럼 나중에 거꾸로 너네가 삼각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려면 예를 들면 sin x가 2분의 1인 각도를 너네 보고 찾으라고 그래. 나중에. sin x가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럼 sin 값이 2분의 1인 게 원래 60도건, 30도건 30도? 그러면 그 30도 이외에도 사실은 되게 많다는 거야. 왜냐면 얘는 동경 자체가 어때?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 그러니까 각도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동일한 sin 값을 갖게 되는 그러한 순간들을 나중에 찾아갈 거라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방정식이고 정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게 그래프인 거예요. 각이 정해지면 동경이 정해지고 동경이 정해지면 삼각함수 함수 값이 정해지고 함수 값이 정해지면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각도에 대한 표현을 해봤어요. 각도를 어느 범위로 확장했냐면 실수 전범위로 확장을 했습니다. 실수 전범위로 확장을 했을 때 이 각도들이 이제 이런 표현이 되고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보통 이쪽을 시초선으로 삼아서 표현을 한다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이쪽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새롭게 각이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너네가 원래 각도라고 하면 지금 요 360도가 한 바퀴인 요 단위를 기준으로 이제 배웠는데 새로운 각의 단위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화폐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약간 미터법에서 야드법으로 넘어가는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게 왜 필요하게 되냐면 요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x 자리에 들어가는 그 각도 자리에 들어가는 게 새로운 각의 단위인 걸 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그 라디안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함수를 이제 표현을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새로운 각의 단위를 소개를 할 거예요. 새로운 단위 이름이 라디안입니다. 라디안 RAD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단위가 1라디안, 2라디안 이런 거야. 뭐 달러 같은 거죠. 그죠? 1달러, 2달러 이렇게. 우리가 너랑 이제 기존의 단위는 뭐였냐면 요 동글뱅이 이렇게. 그래서 1라디안이 있고 이쪽에서의 1도가 있을 텐데 둘의 관계가 있을 거라고. 어차피 새로운 각도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건 그냥 각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마치 1달러가 지금 1,300원 정도 하듯이 1,400원 정도 하죠. 1라디안이 몇 도 정도가 되는가? 둘이 같지는 않을 거야. 다른 단위니까. 그지? 대충 몇 도 정도 되냐면 약 50도에서 60도 사이 뭐 약간 요 정도의 각도가 되는데 그걸 이제 정확한 관계를 알려줄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새로운 단위의 기준은 뭐냐면 봐봐. 요 1도라는 거는 원의 중심각을 360등분한 게 1도야. 그지? 원의 중심각 전체를 이제 뭔가 어떤 단위로 본다면 마치 너네가 화학에서 예를 들면 뭐 탄소 원자의 어떤 그 무게를 가지고 이거를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있어. 뭐 물에 끓는 점이 100도라든지 뭔가를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해. 얘는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냐면 라디안이라는 거는 중심각의 크기와 반지름의 크기와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의 중심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무슨 소리냐? 너네가 부채꼴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 부채꼴이 중심각이 이렇게 작을 수도 있고 중심각이 좀 충분히 클 수도 있어요. 중심각이 커질수록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야. 그지? 그래서 내가 부채꼴의 중심각을 천천히 키워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서로 같아지는 이런 순간이 생기더라 이거야. 그때의 이 중심각 자체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하겠다고. 이게 그냥 이 단위의 정의예요. 마치 끓을 때를 100도라고 놓은 것처럼 얼을 때가 0도인 거고. 그지? 그래서 이거 1라디안이야. 그럼 이제 요 단위의 장점은 무엇이냐? 자, 내가 요 애초에 반지름의 길이와 그 다음에 호의 길이가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부채꼴에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넓이를 정의를 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 우리가 예를 들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자. 일단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 원래는 중등 과정에서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둘레인 2파이 r에다가 뭘 곱하게 되냐면 360분의 세타 이 각도를 이제 곱하게 돼 있어요. 맞죠? 예를 들면 60도면 6분의 1을 곱해서 둘레가 나온 거고. 자, 근데 너가 원래 반지름 r과 같아진다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r이 약분이 돼요. 그러면 이 단위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부른다면 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어떤 연관이 있냐면 같아진 순간 1라디안이라고 했죠. 1라디안과 너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고. 즉 2파이 라디안과 360도가 같아요. 이렇게 된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쓰는 게 이제 요 기존의 단위였다면 라디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라디안인 거예요. 우리가 단위를 생략하게 돼 있어. 마치 상용 로그에서 밑이 10인 로그는 10을 쓰지 않죠. 얘도 마찬가지야. 각도인데 너네가 예를 들면 각도가 3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3도가 아니라 3라디안을 뜻한다고. 각도가 뭐 파이야. 파이라는 건 어차피 숫자예요. 파이를 너네가 각도라고 착각하는데 파이는 기본적으로 숫자야. 3.14, 159, 어쩌고 6535 막 이런 막 무리수야. 그지? 즉 얘는 약 3.14, 159 어쩌고 곱하기 2 라디안일 때가 360도인 거야. 근데 너네가 예를 들면 사인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거는 뭘 말하는 거다? 사인 3분의 파이 라디안을 말해요. 자, 그럼 3분의 파이는 몇 도겠어? 2파이가 너니까 양변에 6분의 1을 하면 되지. 3분의 파이는 사실은 60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호도법. 미터법, 야드법 이런 식으로 단위들의 이름이 있죠. 얘는 호도법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360도 나누는 건 360분법이라고 불러요. 호도법을 통한 단위를 표현한 법을 알고 여기서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 너네가 새로운 단위를 배웠으니까 그 단위를 서로 오갈 수 있어야 되겠지. 3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호도법에서 360분법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에서 요 각도로 가려면 그러니까 라디안에서 1라디안은 항상 파이분의 180도기 때문에 라디안에서 도로 넘어갈 때는 곱하기 파이분의 180을 하시면 되는 거고 거꾸로 이쪽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곱하기 180분의 파이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예를 들면 뭐 45도야. 그럼 45도에다가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180분의 45는 약분하면 4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뭐 이렇게. 근데 사실 자주 사용되는 게 어차피 정해져 있어. 너네가 사용해봤자 뭐 사용해요? 30도, 60도, 뭐 45도, 60도, 90도, 뭐 180도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너는 너의 2배고 이런 것들은 찾기가 쉽고 그래서 가장 쉬운 단위가 얘가 바로 6분의 1파인데 얘가 4분의 1파이고 이거를 선생님이 원 위에다가 좀 보여줄게요. 자, 원에서의 각도를 표현을 해볼 건데 일단 여기 0도 여기 원래 90도죠. 그러면 파이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지금 0이고 한 바퀴 다 돌린 게 2파이거든. 요 2파이라는 거를 몇 등분을 해볼 거냐면 12등분을 할 겁니다. 12등분. 12등분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너랑 자, 이런 식으로 12등분을 하게 되면 자, 얘를 12분의 2파인 거니까 한 각도 사이각이 6분의 파입니다. 여기 6분의 1파이예요. 얘가 6분의 2파이고 6분의 3파이고 약분 안 하고 그냥 일단 이렇게 6분의 4파이고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아니 6분의 6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8파이, 6분의 9파이, 6분의 10파이, 6분의 11파이까지. 얘가 6분의 12파이죠. 자, 이렇게. 그럼 너네가 예를 들면 내가 6분의 7파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위치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각도가. 각도가 여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각도가 여기라는 걸 알아야 이걸 이제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건 좀 이따 소개를 할 건데. 그래서 위치별로 각도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각도 간격은 30도입니다. 얘가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어렵지 않은데 이제 파이로 바꾸게 되면 단위가 다르니까 좀 헷갈릴 수는 있다고.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좀 익숙해져요. 머릿속에 이제. 그래서 요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있어. 두 번째는 얘를 지금 12등분 했죠? 8등분도 합니다. 자, 8등분을 하게 되면 여기가 4분의 1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4분의 n파이 형태가 표현이 돼요. 4분의 6파이, 4분의 7파이, 0이자 2파이. 자, 뭐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잘 보시면 약분이 안 되는 곳은 어디만 약분이 안 되냐면 여기. 홀수 번째, 여기. 즉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각도 기준에서는 45도, 135도, 여기가 215도, 여기가 300, 아니다, 215도 아닌데? 225도, 여기가 315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원에서의 어떤 특수각의 값. 너네가 보면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60도, 90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인 값, 코사인 값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탄젠트까지. 탄젠트 90도는 물론 정의가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요 원 위에서도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그리기 너무 귀찮은데 일단 여기다 놓게 안 지우고, 자, 좀 이따 또 설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각도들과 새로운 각도의 대략적인 위치를 좀 그림으로 보여드렸고,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아까 우리가 1라디안일 때가 반지름 r과 똑같아, 그지? 그럼 10라디안이면 10r이 되겠죠. 뭐 2라디안이면 2r이 되겠지. 왜냐면 각도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당연히 2배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 r에다가 그냥 뭘 곱하면 된다? 세타를 곱해주면 돼요. 다만 단위가 무슨 단위? 너는 라디안 단위일 때만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호의 길이 공식을 이렇게 쓴다고. 그냥 L이라고 쓰는데 보통 L은 r 세타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너가 라디안 단위로. 예를 들어 볼까? 자, 중심각이 여기가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라는 건 사실은 60도라는 건데 라디안 단위로는 3분의 파이라고 그냥 쓴다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면 3이야. 그럼 여기가 뭐다? 호의 길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3 곱하기 3분의 파이라고 그냥. 그래서 파이라고 쓴다. 파이구나 이렇게. 됐죠? 자,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쓰게 되냐면 2분의 1 r l 이렇게 쓰게 되고 2분의 1 r 제곱 세타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거 주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거는 이제 증명이 어렵지 않게 아까 그냥 실수배를 가지고 보여드렸고, 넓이 공식은 원래는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에다가 360도분의 세타 이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야. 자, 근데 세타가 라디안 단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360도가 뭐냐면 2파이 r 아니야? 라디안 기준에서. 얘도 라디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2파이 r이니까 너랑 날라가죠? r도 한 개 날라가. 맞나? r 2파이 r 뭐야? 2파이 2파이 라디안이죠. 그리고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 r 제곱 세타가 딱 남죠. 이렇게. 그지? 요거 정리하면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남게 된다.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 이 공식은 r 세타 자리에 l을 넣게 되면 2분의 1 rl 이런 식으로도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쪽에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문제들이 곧잘 나옵니다.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쪽은 보통 좀 무난하게 나오는 편이고, 부채꼴의 친구가 있어요. 부채꼴이 나오면 시험에 곧 잘 나오는, 바로 누가 있냐면 원뿔이 있습니다. 원뿔. 원뿔과 뭐가 나오냐면 전개도가 나옵니다. 자, 모선의 길이를 라지 r, 높이를 h, 다음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부른다면 당연히 피타가 성립하겠죠. 너는 r제곱 더하기 h제곱, 요거 일단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전개도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다고. 슉슉 0차. 자, 그럼 여기가 r 그리고 요쪽이 이제 라지 r이죠. 자, 이때 새롭게 등장하는 요소가 바로 너의 중심각 세타입니다. 이렇게 부채꼴의 중심각. 전개도는 이 잘라진 부분의 길이가 항상 동일해요. 즉, 요 호의 길이와 요 원주가 같아야 되지, 그지? 그럼 얘는 2파이 r인데 얘는 뭐냐면 라지 r 세타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자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세타는 너를 이쪽에다 나눠줘서 2파이 곱하기 라지 r분의 스몰 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자, 예를 들어 너가 뭐 3이야, 너가 1이야. 그럼 중심각은 3분의 1 곱하기 2파이라서 120도가 나온다고. 3분의 2파이는 120도죠. 왜냐면 3분의 파이가 60도거든.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뭐 곧잘 냅니다. 뭐 너 준 다음에 뭐 이런 데 주고서 뭐 너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든지 아니면 원뿔의 부피를 구하라든지,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부피 공식은 알고 있죠. 밑면의 넓이인 파이 r 제곱에다가 높이 h 곱해서 이제 2분의 1 하시면 부피가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각도와 그 다음에 새로운 단위에 대한 소개를 조금 했고, 요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아주 중요한 유형이 하나 있는데 거기부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거기부터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개념이 많이 나오죠. 아까 우리 각도가 정해지면 동경이라는 요 반직선이 정해진다고 그랬죠. 시계바늘이 정해지는데 그 동경들 간의 관계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부르는데,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예를 들어 볼까? 우리가 여기 그림 있으니까 이걸로 할까? 자, 6분의 2파이를 나타내는 동경 있죠? 요거 얘랑 그 다음에 6분의 4파이를 나타내는 동경 요거 있지? 요거 두 개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둘을 더하게 되면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대칭축에 2배가 나오겠죠. 왜냐면 얘는 3분의 파이고 3분의 2파인데 더하면 2분의 파이에 2배가 나오게 되겠지. 요게 이제 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해석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동경을 나타내는 게 6분의 2파이만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 그지? 여기서 2파이의 정수배가 더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쪽 각도를 나타내는, 요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를 내가 세타 1이라고 부르고 얘를 세타 2라고 부르고 가운데 있는 거를 그냥 축이라고 부른다면 세타 1과 세타 2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어떠한 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세타 1 더하기 세타 2 나누기 2는 축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양변에 이제 둘을 더하면 그냥 축의 2배가 되겠죠. 근데 애초에 세타 1이라는 거는 어떤 각도에다가 2파이의 정수배를 더하더라도 이 동일한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 2파이의 정수배, 그러니까 360도의 정수배를 더해주는 부분만 이제 잘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서로 선대칭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동경 자체가 서로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가 너랑 일치하는 동경은 어떤 게 있을까? 3분의 파이랑 동경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 3분의 파이도 있고 3분의
한 바퀴 더 돌면 7파이 같은 거 가능하죠. 그죠? 한 바퀴 더 돌면 3분의 13파이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그 두 각도끼리는 뭐가 일정하냐면 차이가 일정해요. 차이가 2파이의 정수배로 일정하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자, 너랑 너는 동경 방향이 있어요. 얘는 이쪽인 거고 얘는 이쪽인 건데, 너랑 너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서로 반대 방향에 있게 되면 둘은 요만큼 180도만큼 파이만큼 원래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요 두 각도끼리 서로 빼면 파이가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꼭 파이가 나오는 건 아니지. 왜냐면 얘는 6분의 파이일 수도 있지만 6분의 13파이일 수도 있고 다양한 2파이의 정수배가 더해지거나 빼질 수 있으니까 너에서 너를 뺀 게 파이에다가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항상 그 뒷부분이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하나는 L1, L2 얘네를 동경이라고 부르고 이 동경에 대한 대응되는 게 이제 각각의 각도가 세타1, 세타2라고 한다면 이것이 선대칭인 경우가 있고 너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서로 반대 방향인 경우가 있어요. 반대 방향인 거를 원점 대칭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선대칭이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두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를 서로 더한 것이 대칭 축의 2배. 근데 항상 뒤에 2파이의 정수배가 붙는다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일치하게 되면 서로 빼게 되는데 뭐에서 뭐를 빼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얘는 그 자체로 원래 일치하면 각도가 이제 동경이 같으니까 0이 돼야 되는데 0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인 거죠. 둘이 차이가 정말 없을 수도 있고 그 각도가 정말로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바퀴 차이가 나서 2파이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두 바퀴 차이 나서 4파이만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야. n값을 이제 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 서로 뺀 거. 근데 얘는 파이죠. 파이. 여기가 파이. 얘를 빨간색으로 쓸 거야. 이렇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이 세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그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선대칭이 가장 많이 나온다. 왜냐하면 축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 자, X축 대칭이야. 만약에 X축을 나타내는 건 0이죠. 그러니까 0 곱하기 2 더하기 2파이 정수배. Y축이야. Y축을 나타내는 건 2분의 파이지. 근데 Y축을 나타내는 꼭 2분의 파이가 아닐 수도 있어. 반대쪽인 2분의 3파이일 수도 있어. 상관이 없다는 거야. 2분의 3파이에 2 곱하면 뭐가 나와? 3파이 나오지. 2분의 파이에 2 곱하면 파이 나오지. 근데 파이랑 3파이는 얼마만큼 차이나? 2파이만큼 차이가 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을 취하더라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2파이의 정수배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관계는 이 뒷부분만 잘 기억하면 돼. 2파이의 정수배가 딱 더해질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얘가 세타1이고 얘가 세타2고 해서 너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하면 너 더하기 너는 딱 너의 2배가 되는 게 맞아. 근데 이쪽 동경이 네가 아니라 6분의 한 바퀴가 더 돌아서 얼마도 될 수 있냐면 12가 더해지는 14파이일 수도 있거든. 그럼 이렇게 더해보면 안 맞다고. 그러면 이제 정확히 너의 2배가 안 나온다고. 둘이 더해보면 얼마 나오냐면 6분의 18파이니까 3파이 나오지. 얘는 2배를 하면 파이가 나오지. 얼마만큼 차이가 나? 2파이만큼 차이가 나지. 그 2파이만큼의 차이를 언제든지 이 부분이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n값을 찾아준다고. 왜냐하면 이 동경을 표현하는 각도 자체가 6분의 2파이가 유일한 게 아니거든. 걔에다가 2파이의 정수배를 더해진 것들은 다 같은 동경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하게 되면 항상 이제 이렇게 2파이의 정수배 표현으로 쓰셔야 됩니다. 동경의 위치관계에 대한 해결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자, 쉽게 예를 들어보면 문제로 예를 들어보면 자, 2세타랑 3세타가 X축 대칭이네. Y축 대칭이네. 보통 뭐라고 나오냐면 2세타와 3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이때 뭐 세타 값을 구해라. 그래놓고 세타의 범위를 줘요. 0부터 세타가 예를 들면 파이까지다.
자, 그럼 요게 될 수 있는 걸 해볼 거야. y축 대칭이죠. y축 대칭은 선대칭입니다. 즉 둘을 서로 더하게 돼 있어. 둘을 더하면 5세타가 됩니다. 5세타는 y축을 나타내는 건 2분의 파이니까 2배 하면 파이가 되겠죠.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너네가 얘를 정하면 되는데 얘는 당연히 어디서 정해지냐면 이 범위에서 정해진다고. 자, 여기서 약간 팁. 보통 애들이 이걸 풀 때 다 5로 양변을 나누게 돼 있어요. 5로 양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범위에다가 5를 곱해줍니다. 범위에다가 5를 곱해주시면 n값이 좀 더 쉽게 구해지죠. n값은 뭐뭐 가능해? 0, 1, 두 개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5세타는 파이거나 3파이거나 세타는 5분의 파이 또는 5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세타 값을 구한다고. 이게 동경의 위치관계를 풀어내는 방식입니다. 자, 만약에 너네가 y축 대칭이 아니라 뭐 딴 거 해볼까? 이번에는 2세타랑 뭐 4세타, 4세타, 6세타 너가 서로 반대 방향이래. 반대 방향이고 또 0부터 이번에는 2파이까지래. 또 이제 세타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한다? 반대 방향일 때는 서로 뺀다. 뭐에서 뭐를 빼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보통은 상식적으로 이거에서 이걸 빼겠지. 2세타에서 6세타 뺀 사람이 있을까? 잘 없겠죠. 그래서 6세타에서 빼면 4세타는 반대 방향인 거니까 파이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마지막에 얘를 어떻게 결정한다? 양변에 4를 곱해서 범위를 찾아서 n값은 뭐가 나와요? 0, 1, 2, 3까지 가능하지. 즉 4세타는 파이, 3세타, 3파이, 5파이, 7파이까지. 근데 양변을 다시 4로 나눠주면 세타 값이 나오는 거죠. 보통은 이거를 만족하는 세타의 합을 구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세타의 개수, 합 많이 나와요. 세타 자체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문제 볼 거고. 동경의 위치관계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안 다룬 게 있어요. 뭐 둘이 사이각이 얼마일 때 뭐 이런 거 안 다뤘는데 걔는 내신 특유의 유형이고 나중에 내신 할 때나 한번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선대칭과 일치, 반대 방향 세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설명 마지막은 뭐냐면 삼각함수의 뜻입니다. 삼각함수의 뜻. 여태껏 오늘 한 거는 뭐밖에 안 했냐면 각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각도와 동경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했어. 각도와 동경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삼각함수라는 거를 새롭게 정의할 겁니다.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외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오던 어떤 우리 삼각형에서의 삼각 B의 사실관계, 예를 들면 뭐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가 된다든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 된다든지 이러한 공식들을 고스란히 만족을 시키면서도 각도를 실수 범위로 확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의인데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어차피 삼각함수라는 거는 각이 정해지면 그 값이 정해져야 되는 거야. 그지? 각이 정해지면 뭐가 정해진다고 그랬냐면 동경이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자, 동경이 정해지면 이제 뭐가 정해지냐면 원과의 교점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편의상만큼 각도가 세타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동경이 이런 식으로 반직선이 그려지겠죠? 동경은 이제 쭉 뻗어 나가는 거예요. 반직선이니까. 그때 이 반지름 R자리인 원과의 교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 교점의 X, Y 좌표를 A, B라고 부를 수 있지. 반지름이 얼마짜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반지름 1짜리로 할 때도 있고 그냥 반지름을 R인 원으로 할 때도 있고 자 순서대로 각도가 정해지고 동경이 정해지고 어떤 반지름 R짜리 원과의 교점이 정해지고 이게 정해지고 나면 삼각함수 값이 정해집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냐면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 R분의 X좌표인 A를 취하게 되고 사인 세타는 반지름 R분의 Y좌표인 B를 취하게 되고 탄젠트
세타는 요 둘을 서로 나눈 a분의 b. 사실은 뭐가 되냐면 이 직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돼요. 자, 이때 r이 1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단위 원이라고 부르고요. 깔깔깔. 단위 원에 대해서는 코사인 값은 a, 너의 값은 b, 너의 값은 a분의 b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이게 끝이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 요거를 내가 각도를 여기 있지? 여기 뭐 6분의 5파이야. 내가 사인 6분의 5파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나는 이 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 근데 6분의 5파이라는 거는 각도가 150도거든? 150도면 삼각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몇 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생긴 거 다 알고 있잖아. 삼각비에서 배웠잖아. 그지? 자, 그럼 너네가 이 원의 반지름을 2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그냥 2를 다 약분을 해서 반지름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2분의 1인 거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지. 지금 선생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는 이 삼각형의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렇다면 이 좌표는 뭐가 되겠냐? 여기서 뒤로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위로 2분의 1이니까 콤마 2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사인 값은 뭘 뜻한다? 그때의 어느 좌표냐면 y좌표를 뜻한다. 그래서 사인 6분의 5파이는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이 표현을 할 때 반지름 일자리 원 위에서 요 반지름 일자리 원과의 교점을 찾아서 해결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서 원 위의 점이 a, b이기 때문에 이거 성립하는 거 보이니? 그러니까 r 대신에 뭐라고 써도 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출제를 하냐면 예를 들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요 점, 너 점 P 이렇게 돼 있고 에 대하여 O, P가 나타낸 각에 대한 뭐 코사인 값을 구해라. 원래 이제 x축의 양의 방향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의 양의 방향과 직선 OP가 나타내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해라.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너네가 이거를 그리는 거야. 마사, 마삼을. 마사, 마삼은 여기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겼지. 이쪽으로 생겼다고? 그러면 마사, 마삼이니까 얘가 4고 너가 3이고 얘는 5가 됐을 거야. 그지? 자, 이 점의 좌표는 요거예요. A, B가 요거라고. 근데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R로 나눠줘야 된다고. R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즉 각각을 제곱해서 루트 취한 5로 나눠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X를 반지름으로 나눈 게 코사인 값. 너가 사인 값이 된다고. 그러면 코사인 값을 물어보니까 답은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P라는 점은 충분히 멀리 있어도 상관이 전혀 없죠. 얘가 꼭 반지름 일자리 원 위에 있을 필요 없이 뭐 이런 데 있어도 어차피 직선을 그었을 때 원과 만나는 점은 반지름 일자리 쪽으로 이제 내가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반지름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xy 좌표를 나눠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를 하시면 기존의 정의에 전혀 위배가 되지 않죠. 왜냐면 봐봐. 서로 나누면 요거 되는 거 맞지? 제곱해서 더하면 a제곱, b제곱, r제곱. 근데 너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 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의 관계,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관계, 그 다음에 각각을 제곱해서 1이 되는 요 식들이 다 동일하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각도를 우리가 정의를 하면 순서대로 각에 따라서 동경이 정해지고 동경에 따라서 반지름
뭐 어떤 R짜리 원과의 교점이 정해지고 그 교점이 정해지면 각각 코사인, 사인, 탄젠트 값이 정해진다. 나중에 방부동식 할 때는 이걸 거꾸로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야. 그러면 요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x는 2분의 1을 딱 긋는다고. 그럼 여기랑 여기 두 개가 나오겠지? 그럼 이렇게 동경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동경 두 개를 나타낼 수 있는 다시 각을 찾는다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지금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아까. 얘네를 반지름이 일자리 원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렴발 내리면 한쪽은 변이 길고 한쪽은 짧아요. 그죠? 근데 이 삼각형이나 뭐 이렇게 생긴 이 삼각형이나 사실은 얘랑은 합동인 거 보이니? 합동이죠. 왜냐면 여기는 여기가 30도고 얘는 이쪽이 30도니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고 두 직각삼각형끼리는 이제 합동. 즉 여기서는 선분의 길이가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는데 짧은 쪽은 항상 2분의 1이고 긴 쪽은 항상 2분의 루트 3이야. 그럼 봐봐.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 점에서의 사인 값을 너네한테 물어봐. 사인 6분의 7파이를 물어보면 이 점의 y 좌표를 봐야 되는데 y 좌표는 요 저렇게 수세마를 내려보면 길이가 좀 짧지.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짧다는 건 2분의 1이에요. 길이 자체는 2분의 1인데 부호가 어떻게 돼? 여기서는 y 좌표가 음수기 때문에 사인 6분의 7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된다고. 즉 너네가 각도에 따른 점의 위치를 보고 그 위치에서의 xy 좌표를 기억을 해주면 그게 바로 사인 코사인 값입니다.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점에서의 기울기예요. 예를 들면 탄젠트 6분의 11파이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를 너네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울기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거 보이지, 그지? 왜냐면 긴 거분의 짧은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루트 3분의 1인데 부호가 음수죠. 그러니 탄젠트 6분의 11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삼각함수를 하려면 모든 각도에 대해서 삼각함수 값을 일단은 금방금방 구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그게 일단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자, 얘는 뭘까? 얘 같은 경우엔 지금 45도랑 이쪽이 135도 이런 두 가지인데 여기서의 삼각형을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XY 좌표에 요 밑변과 높이의 길이가 같은 특징이 있어. 그럼 예를 들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여기가 2분의 루트이지. 2분의 루트. 왜냐면 요 직각삼각형은 어떻게 생겼었냐면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요게 이제 서로 같을 때. 즉 사인 코사인 값은 분모에 4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4분의 어쩌고 파이가 들어가면 다 루트 2를 가지고 있어. 2분의 루트 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이거나 둘 중에 하나. 4분의 파이가 없다. 6분의 뭐 3분의 이런 파이 약분되면 3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런 표현이 나오면 2분의 1 또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이거는 긴 변인지 짧은 변인지에 따라서 그냥 다르다. 그리고 부호를 보면 되겠지. 자,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삼각함수는 무엇에 따라 달려있냐면 요 xy 좌표에 따라 달려있어. 어차피 반지름 r은 양수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a는 음수가 되겠지. 즉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된다고. b는 사인이니까 양수가 되겠지. 코사인은 음수, 사인은 양수, 기울기인 탄젠트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각함수의 부호는 이쪽은 모두 다 양수라서 올, 이쪽이 사인, 이쪽이 탄젠트, 이쪽이 코사인.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써 있죠. 그래서 얼싸탄코, 얼싸안코 뭐 이런 식으로 막 외웁니다. 이거는 각 사분면별로 양수가 되는 삼각함수들을 고른 거예요. 여기서는 모두 양수,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 여기서는 탄젠트만 양수, 여기서는 코사인만 양수가 되는데 이거를 너네가 외워도 되지만 이해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다고. 사분면별로 XY 좌표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아. 사분면별로 기울기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XY 좌표에서 비롯된 거라는 것만 알면.
자, 한번 물어볼게요. 탄젠트 6분의 10파이 뭘까요? 탄젠트 6분의 10파이. 탄젠트를 보라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라는 건데, 근데 그럼 이렇게 내가 수행발 내려보면 짧고 기니까 루트 3인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탄젠트 6분의 10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자, 코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는 뭘까 그러면? 6분의 6파이 코사인. 이 점에서의 뭘 본다? 이 점에서의 x 좌표를 본다고, 코사인. 근데 좌표가 뭐겠어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코사인 0도는 1이죠. 사인 0은 0이지. 사인 파이도 0이지. 왜? y 값이 다 0이니까. 자, 내가 코사인 값만 한번 불러볼게. 코사인은 0도일 때가 0, 6분의 1파이일 때가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다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요 위아래 있는 점들끼리는 사실은 뭐가 같아요? 둘의 x 좌표가 같아요. 그렇다는 건 둘의 코사인 값이 같게 되어 있다고. 자, 가로로는 사인 값을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보면, 자, 요때가 사인 값이 1이죠. 1. 6분의 3파이, 즉 2분의 파일 때가 사인 값이 1. 그 다음에 요때 6분의 2랑 6분의 4파일 때가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 요게 2분의 1. 요게 0,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점별로 내가 사인, 코사인, xy 좌표의 크기와 부호만 아시면 사인, 코사인에 대한 정의, 삼각함수의 뜻은 요걸로 사실 끝입니다. 됐죠? 자, 문제 한번 쬐끔 보겠습니다. 문제를 조금 풀고, 여기 밑에 각변환 나와 있는데 각변환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우리 동경까지 얼른 풀어보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뜻이랑 뭐 이런 거 이제 좀 나오는데 몇 개 좀 풀고, 조금 쉴 수 있어. 한 5분 정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레의 길이가 24, 넓이가 36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보자. 둘레와 넓이를 줬는데 단위가 라디안이라고 나와 있죠. 둘레는 어떻게 구할까? 부채꼴이니까. 둘레는 이렇게 반지름이 2개 있고 호가 하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 2r 더하기 l 너가 24가 된다고. 이렇게. 자,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RL이었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36인 거야. 그럼 여러분이 저거를 밑에다가 대입해서 2차식을 풀면 R과 L을 구할 수 있는데, L은 다시 R 세타니까 우리가 L을 R로 나눠서 세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뭐 대입해서 푸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곱과 합을 관찰하셔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이렇게 했어요. 양변에다가 4를 곱해서, 자, 이렇게 했거든. 그럼 위에 거는 서로 더했을 때 24, 밑에 거는 곱했을 때 144가 되는 숫자를 고르라는 거니까 10이랑 12가 되겠죠. 10이랑 12. 얘도 10이고 얘도 10이고 이렇게. 근데 L은 R세타니까, 근데 12는 6세타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타 값은 2라디안이 나온다. 넘어간다. 2번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 지금 위에 거식 아래다 대입해서 인수분해하지 않고 밑에다가 4 곱하고 합과 곱의 관찰로 그냥 푼 거 보이죠? 뭐 대입해서 인수분해해도 괜찮습니다. 둘레랑 넓이를 식으로 표현했다. 밑에 2번도 마찬가지. 하나는 R과 세타, 하나는 2분의 R과 2세타. 앞에 넓이 공식이랑 둘레 공식 기억 안 나면 앞에 보면서 하세요.
넓이 공식,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뭐였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예요. 2분의 1 r제곱 세타. 자,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S1 같은 경우에는 그냥 2분의 1 r제곱 세타고, S2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절반입니다. 2분의 1, 2분의 r 제곱, 중심각은 2배예요. 2세타. 이렇게. 서로 이제 나눌 거죠. S1분의 S2니까 나눠주시면 2분의 1 날라가고, r제곱 날라가는데 4분의 1 남고, 세타 날라가는데 2가 남죠. 4분의 1 곱하기 2가 되더라.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답은 2번에 있습니다. 다음. 자, 3번 선생님이 할게요.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세 부채꼴이 있대. 자,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밑줄. 이게 이제 뭐였냐면 호도법의 정의상 1라디안의 정의였어. 그지?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으면 세타. 그 반지름 세타 각도는 1라디안인 상황. 이때 우리가 세 부채꼴은 크기가 서로 다르고 반지름의 길이가 R1, R2, R3일 때 넓이를 S1, S2, S3라고 한다면 이렇게 두 식을 만족을 한대. 세타가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R1, R2, R3 더한 게 12인 것까지도 얘는 뭐 주어져 있는 거고, 자, S1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2분의 1 R1의 제곱 세타인데 세타가 1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2분의 1 R2의 제곱인데 중심각의 크기는 셋 모두 같죠? 이게 얼마냐면 25래. 당연히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제곱의 합을 50이라고 표현을 하겠지.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서로 다른 두 개끼리 곱해서 합을 물어보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제곱하시고 밑에 거를 빼주시면 뭐가 되냐면 2배 R1, R2, R2, R3, R3, R1 나오지, 그지? 너에서 너를 뺀 거니까 144 빼기 50이니까 얼마 나오지? 94 나오나? 이렇게 되겠죠. 답은 47이 된다.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4번 원뿔인데 한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원뿔 풀어보세요. 밑변의 요 반지름과 높이의 비를 줬다는 거는 당연히 뭘 구할 수 있냐면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면 모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개도에서 중심각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넓이는 65파이래요.
아까 선생님이 요거 부채꼴, 그러니까 요 원뿔에서 부채꼴로 넘어갈 때 중심각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뭘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2파이에다 뭘 곱하면 돼요? 요 모선 라지 R과 밑면의 반지름 스몰 R에 B를 곱해주면 된다고. 근데 직각삼각형의 특징상 5대 12대 13이니까 여기는 13분의 5를 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타를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가 여기 들어가면 2분의 1 약분이 되고 13분의 5 곱하기 13분의 5파이 곱하기 r제곱이 65파이니까 파이도 약분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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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반대로 넘어가고 5가 이제 나눠지겠죠. 그럼 5가 약분이 되면 얘가 13인데 13 곱해주면 13의 제곱이라서 이렇게 되죠. r제곱은 13의 제곱이고 라지 r은 13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자, 얘가 일단 13이고, 둘레라는 거는 얘가 2개 곱하기 2 더하기 r 세타죠? 세타는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13을 곱했으니까 10파이가 됩니다. 짠. 끝났다. 36 나오겠죠? 36. 넘어갑니다. 자, 5번 일단 별표 치겠습니다. 5번은 선생님이 아까 개념적으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사분면의 각도를 가지고 영역으로 표현하는 요 유형이 있는데 좀 보여줄게요. 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타는 제4사분면의 각이래. 4사분면. 이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속하는 영역을 표현을 해봐라. 그럼 그러니까 어쨌거나 너의 영역을 표현을 해보자. 자, 세타가 제4사분면이라는 거는 세타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각도가 가능하지? 예를 들면 뭐 300도 같은 거. 뭐 이런 거 가능하죠. 뭐 330도도 되고. 어쨌거나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되겠지, 그지? 그럼 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장 0부터 양수 중에서 가장 작은 각도 4사분면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알파라고 표현을 했을 때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호도법으로 표현하시면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 어쨌거나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세타가 그렇다고 꼭 정확히 이 범위가 돼야 되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이쪽에 있을 수 있는 거는 한 바퀴가 더 돌아서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알파에다가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일반각 표현을 해주고, 단 알파는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4사분면에 있는 각 세타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항상 세타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근데 누가 정해진다? 알파 더하기 2파이의 정수배. 근데 알파의 범위가 정해진다고. 만약에 세타가 3, 4분면이었으면 똑같이 쓰되 알파의 범위가 뭐가 됐겠어? 3, 4분면이었으면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가 됐을 거라고. 범위만 달라져요. 자, 이때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위치를 표현을 해달라고 했는데 3분의 세타는 이걸 이제 3으로 나눠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알파 더하기 3분의 2파이의 정수배.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너네가 3분의 알파는 그러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3분의 알파는 너를 3으로 나눠주면 2분의 1 파이부터 3분의 2 파이까지 있을 거라고. 그지?
자, 이 n이라는 거는 임의의 정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n에다가 이제 내가 차근차근히 넣어가면서 범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n에다가 처음에 0을 넣어봤어. n에다가 0을 넣으면 그냥 3분의 알파 되는 거 보이지? 3분의 알파라는 거는 2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요게 지금 얼마냐면 n이 0일 때야. n이 0일 때 범위로 표현한 거야. n이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3분의 알파에 다 같이 얼마가 더해져? 3분의 2파이가 더해집니다. 각도에 3분의 2파이가 더해진다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3분의 2파이만큼 회전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쪽 경계는 3분의 2파이 더해지면 여기로 가게 돼 있고, 이쪽 경계는 여기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쪽 범위가 어디냐면 n이 1일 때예요. 다시 n이 2가 되면 여기다가 또 3분의 2파이가 더해진다고. 그러면 3분의 2파이가 더해지면 요 경계는 여기로 가게 돼 있고 요 경계는 여기로 가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n이 2일 때야. 자, 마지막으로 너네가 만약에 n에다가 3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니? 3끼리 약분이 되면서 3분의 알파 더하기 2파이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3분의 알파 더하기 2파이는 3분의 알파와 동경 자체는 일치하죠. 영역 자체는 일치한다고. 그래서 n이 0일 때랑 3일 때랑 6일 때랑 기본적으로 3의 배수일 때는 이쪽에 존재하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자리일 때는 여기, 2자리일 때는 이쪽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게 돼 있다고. 그래서 뭘 기억을 하면 되냐면 어차피 이 영역 간의 간격은 2파이를 3으로 나눈 3분의 2파이 간격이거든? 얘를 왜 3으로 나눴냐면 3분의 세타니까. 만약에 2분의 세타였으면 여기가 2분의 2파이였을 거라고. 그러면 두 개마다 반복이 됐겠죠. n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항상 이런 선풍기 같은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날개 3개짜리 선풍기. 선풍기라는 거는 날개의 간격이 당연히 일정하겠죠. 이거 간격 일정하지 않으면 선풍기 고장 납니다. 절대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격이 일정해야 힘이 잘 분산이 된다. 날개 2개짜리면 여기 하나 있고 반대쪽에 하나 있겠죠. 이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은 3분의 세타야. 왜 그러냐면 2분의 세타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쪽 한 개, 이쪽 한 개. 딱 영역이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찾기가 되게 쉬워. 4분의 세타는 모든 4분면에 하나씩 있어요. 왜냐하면 간격이 2분의 파이 간격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90도짜리니까. 날개 4개짜리면 무조건 다 모든 4분면에 있겠지. 맨날 뭘 물어보냐면 어느 4분면에 존재하느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3분의 세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문제의 답은 3번인데 원래 어떻게 찾냐면 얘만 찾는 거야. 첫 번째 얘만 찾고 날개 3개짜리 선풍기 딱 그리면 된다고. 끝이에요. 넘어갑니다. 자, 6번 한번 해볼까요?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일치하면 어떻게 해결하는가? 아까 알려드렸죠? 동경의 위치관계. 거의 다 했습니다. 8번까지 하고 아주 짧게 딱 5분 쉬고 바로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동경이 일치할 때는 각도끼리 서로 더한다 뺀다? 빼는 거예요. 선대칭을 제외하고는 다 뺍니다. 선대칭을 제외하고는 다 빼서 해결한다. 자, 해볼게요. 7세타 빼기 세타 빼보면 6세타 나오죠?
6세타는 자, 일치할 때는 각도의 차이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0인데 뒤에 항상 2파이의 정수배 그냥 붙여주면 된다고. 근데 봐봐. 2파이의 정수배 붙이려고 봤는데 마지막에 세타의 범위 보세요. 세타의 범위의 단위가 뭐냐면 360분법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2파이의 정수배를 해주기보다는 360도의 정수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급적이면 문제에서 쓴 단위로 맞춰주는 게 좋아요. 호도법으로 써서도 틀리지는 않아.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너네가 6을 곱해서 하셔도 되고, 내가 아까 일반적으로는 동경의 위치관계를 문제를 풀 때 범위에다가 숫자를 곱해서 푸는 게 양변을 나눠서 푸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분수가 꺼려지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6세타고 360도니까 당연히 나누는 게 낫죠. 자, 이거는 내가 왜 범위에 6을 곱하고 나누지 않았는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여기서는 범위에 6을 곱하는 게 오히려 나누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거야. 뭐 되겠어? n은 1 또는 아니지 n은 2가 되겠죠. n2. n이 2가 되니까 세타는 그냥 120도구나 이렇게 찾는다. 자, 옆에 있는 7번 선생님 해볼게요. 두 각 알파와 베타를 나타내는 밑줄 동경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 동경이 y는 x 대칭. 우리가 수업 시간에 y는 x 대칭은 안 알려드렸어요. 안 알려드렸지만 어쨌거나 대칭축이 얘라는 거지. 어쨌거나 y는 x를 나타내는 각도가 있을 거라고. 각도 자체가 45도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니까 뭐라고 쓰게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대칭축인 45도에 2배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이게 끝이라고. 답은 뭐겠어? 답은 그냥 90도죠. 3번인 거죠. 4번인 거죠.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번도 마찬가지 유형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범위 또 줬죠.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원이 만나는 점이 각각 PQ. 그때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동경이 서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원과 만나는 점으로 원점 대칭을 하고 있어. 그럼 P와 Q는 사실은 원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있는 거지. 사실은 요 두 번째 줄 끝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 밑줄 치고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 이렇게 써주세요.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 그럼 이제 동경이 서로 반대 방향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냐는 거지. 반대인 거는 뭐였지? 둘을 서로 더해요, 빼요? 더하는 건 언제만 더한다? 선대칭만 더하는 거야. 선대칭을 제외하고는 다 빼는 거야, 그냥. 선대칭 표현 없잖아. 뭐야? 원점 대칭이잖아. 뺀다고. 5세타에 세타 빼면 4세타는. 뭐가 돼야 되냐면 파이 더하기. 왜냐면 반대 방향이면 180도 차이가 나야 되니까 2파이의 정수배인데 범위를 보니까 얘는 양변을 4로 나누기보다는 범위에다 4를 곱하는 게 깔끔하죠. 4세타는 6파이부터 어디까지냐면 8파이까지죠. 즉 될 수 있는 n 값이 누구냐면 3이지. 그지? 그러니까 4세타는 7파이고 세타는 4분의 7파이. 답은 11이 되겠죠. 그죠? 안 어렵죠? 우리 잠깐 5분만 쉬었다가 삼각함수의 뜻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5분만 쉴게요. 자, 9번 보시면 9번은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한 이야기죠. 3, 4분면 밑줄. 3, 4분면 누구만 양수다? 얼사 탄, 코, 탄젠트만 양수입니다. 1번은 마이너스 플러스죠? 틀렸고 2번은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맞죠? 답이 2번이죠. 나머지는 다 틀렸다. 탄젠트만 양수다. 자, 10번 볼게요.
원점이랑 너를 연결하는 동경이 나타내는 가게 크기를 세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구해봐라.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삼각함수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봐봐. 자, 12, 마이너스 오면 이 정도 있겠지. 자, 좌표는 이거야. 그럼 얘를 연결하면 이 길이 자체가 13일 거 아니야. 그지? 이 길이로 얘네를 나눠준다 그냥. 요렇게. 그럼 네가 누구냐면 코사인이고 네가 사인이라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라고. 끝. 그럼 뭐겠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5, 코사인 세타는 13분의 12, 탄젠트 세타는 12분의 마이너스 5. 이렇게 갖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끝이죠. 11번 풀어보세요. 11번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탄젠트 세타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즉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거잖아. 그럼 A 값이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짜리 직선의 방정식은 세우기가 어렵지 않으니까. 세타는 요렇게 해요. 원래 이쪽 방향, 여기서 양의 방향. 근데 이 사이 각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각의 크기가 이게 세타일 수도 있지만 더 돌아서 세타일 수도 있고 그 사이 각을 표현하면 안 돼요. 사이 각 표현 안 했지, 그지? 사이 각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세타라고 한다면 요 길이가 13이니까 얘를 x, y 좌표에 나눠준 게 정의상 코사인이랑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정의랑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반지름이 있고 반지름 R, x, y. 그러면 얘네를 x, y, 반지름 나눠주면 이게 사인 코사인의 정의예요. 그냥 얘는 외워줘야 돼. 얘를 얘로 나눈다고. 그래서 사인 코사인 마지막에 A와 R만 구하고 싶은데 요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짜리 탄젠트 세타 값은 기울기를 뜻한다. 즉 너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라는 거야. 그러면 직선에다 대입을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밑변과 높이의 길이의 비를 준다고. 이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제공한다고. 4대 3대 5라는 거를 준다고. 삼각비를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비에다가 부호가 추가가 된 게 삼각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근데 뭐야? 요 y좌표가 2분의 3이죠. 얘가 2분의 3이지. 그럼 다 2분의 1씩 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A 값은 좌표니까 2가 아니라 마이너스이죠. 마이너스 2,2분의 3. 반지름 너는 2분의 5가 되겠죠. 그 답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분의 5가 된다. 2분의 1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요거 전형적인 공수 표현이죠. 공수.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에 루트 A분의 B가 되는 경우. 분모만 음수였어. 그지? 그래서 사인 세타 0보다 작고 코사인 세타 0보다 크고 표현해 주세요. 사인 세타 0보다 작고 코사인 세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탄젠트는 서로 나눈 거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작죠. 그러니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사사분면이었죠. 얼사탄코 코사인만 양수 이렇게. 혹은 이렇게 생각해도 돼. xy 좌표의 개념이자 코사인이 x인 거고 사인이 y거든. 그럼 x는 양수고 y는 음수인 곳은 사사분면이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얘니까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죠. 이렇게 요 사이가 된다.
답은 2분의 7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번 보시면 자, 2분의 파이부터 파이 사이의 각 세타에 대하여 1 빼기 탄젠트 분의 1 더하기 탄젠트의 값을 주고 사인 코사인의 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 13번을 뭐라고 부르냐면 삼각함수 간의 관계라고 부르는데, 삼각함수 간의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두 번째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가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은 탄젠트가 나와 있고 사인 코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탄젠트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좀 바꿔볼까?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일단은 바꿔보세요. 식이 이제 이렇게 1 빼기 코사인 분의 사인 1 더하기 코사인 분의 사인. 근데 사인 코사인의 곱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요 상태 지금 번분수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코사인을 곱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왜 이런 식으로 바꿨냐면 코사인 사인의 곱은 보통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인 즉 사인 더하기 코사인 혹은 사인 빼기 코사인을 제곱해서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슉. 자, 양변을 제곱을 해보시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인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죠. 즉 분자는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 나와요. 분모는 동일한데 마이너스죠. 1 빼기 2 사인 코사인 나옵니다. 너가 7 빼기 4 루트 3 됐죠?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 묶은 거를 뭐 t라고 치환해서 잘 정리하면 그냥 나오죠. 계산하시면 되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탄젠트 값을 구해서 탄젠트에서 사인 값 구하고 사인 값에서 코사인 값 구하고, 이것도 가능하기는 해. 왜냐하면 사분면도 알려주고 있고 사인 코사인은 부호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이 한 번에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탄젠트를 구한 다음에 막 다 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기도 하지만 1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14번입니다. 14번 한번 볼까요? 자, 14번 뭐라고 돼 있냐면 코사인은 0보다 크고 사인은 코사인보다 큰 상태에서 루트 1 빼기 2 사인 코사인, 그게 바로 누구야? 얘지, 얘. 1 빼기 2 사인 코사인 어디서 나왔어? 이거를 제곱한 데서 나왔지, 그지? 즉 우리는 루트 1 빼기 2 사인 코사인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루트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밑에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옆에 것도 루트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아까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 가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2배에 둘이 곱한 건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얘는 거꾸로 1을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으로 바꾼 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각각이 이렇게 되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 절대값. 항상 루트 제곱은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제곱의 루트 도 절대값. 근데 사인 코사인 둘 다 0보다 크니까
아래 거는 그냥 나오고 위에 것도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니까 그대로 나오겠네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 식을 쓰는 방식에 따라서 이거를 사인 빼기 코사인의 제곱으로 썼을 수도 있고 코사인 빼기 사인의 제곱으로 썼을 수도 있거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겠죠. 둘을 서로 빼는 거지. 빼주시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15번 한번 해볼까요? 15번이 이제 무슨 문제냐면 사인 코사인의 합과 곱의 관계를 이제 제곱의 합이 1인 걸 이용해서 풀어주는 그런 문제인데 13, 14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문제에서 나와 있지 않아도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인 거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줄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얘기죠, 그죠? 일단 이거 인수분해 하는 게 좀 좋겠지, 그지? 사인 세제곱 빼기 코사인 세제곱을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그럼 아마 사인 빼기 코사인 나오고 각각의 제곱의 합도 나오고 서로 곱한 것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1이죠. 이 부분은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실제 원하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만 구하면 되는데 너와 너의 관계는 여기서 아까 구해줬죠. 그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너를 제곱한 게 너에다가 얘를 두 개를 뺀 거란 말이야. 그럼 요거에다가 요거를 두 개를 빼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4분의 5가 나와요. 4분의 5. 4분의 5인데 그건 이걸 제곱한 게 4분의 5인 거고 루트겠죠. 근데 부호가 뿔마란 말이야. 요거 잘 결정하셔야 돼요. 자, 봐봐. 4분면이 여기거든. 요쪽 4분면이면 여긴데 여기서는 사인만 양수예요. 그지? 즉 너네가 이거를 구해보면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라고. 그러니 당연히 서로 뺐을 때 값은 양수겠지. 이렇게 나와. 되겠죠. 답은 얘가 8분의 7, 제가 2분의 루트 5니까 16분의 7 루트 5가 되겠죠. 짠. 이렇게. 답 맞게 나왔어요? 넘어갑니다. 16번도 비슷하다. 1 더하기 사인, 1 빼기 사인 서로 더하고 통분하고 계산해서 뭔가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코사인과 탄젠트 그리고 4분면을 가지고 부호를 결정해라 이런 문제인데 선생님이 해볼게요. 자, 일단은 통분합시다. 1 더하기 사인, 1 빼기 사인 통분하면 분모가 1 빼기 사인 제곱 나오지, 그지? 자,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는 사실은 코사인 제곱 세타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분자는 통분을 했으니까 서로 더해지면서 2가 나와요. 2.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2는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2가 2분의 5가 된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나오지? 슉슉 5분의 4 나오나요? 자, 너가 5분의 4가 나왔고 마지막에 우리는 코사인 값과 탄젠트 값을 알고 싶어. 자, 코사인 값을 내가 루트 5분의 4라고 쓸지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4라고 쓸지는 뭐에 따라 달려있냐면 너의 사분면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세타 값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니까 몇 사분면이냐면 3, 4분면이에요.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음수죠. 탄젠트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값은 저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이렇게 돼 있죠. 너가 루트 5, 그 다음에 여기가 2인 거지.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 탄젠트 값은 2대 1대 루트 5라서 기울기 자체는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코사인을 아니까 사인을 알 수 있잖아. 사인 제곱 세타는 5분의 1이지. 그럼 사인 세타는 역시 3, 4분면이니까 또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지. 코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라며. 너분의 너가 된다고. 그래서 2분의 1이 나온다. 답은 2분의 1 빼기 루트 5분의 2가 되겠죠. 유리화해서 계산해 주시면 끝. 자, 17번 풀어보세요. 두 개밖에 안 남았네. 두 근이 너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합과 곱을 표현을 할 수 있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써주시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써주시고 이용을 하는 관계식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 1이다. 이걸 쓰는 거죠. 주식이 느린가? 좀 느리구나. 2분 느리구나. 자, 식 써보겠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상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분의 2죠. 두 근의 곱이 3분의 1이죠. 둘의 관계는 너를 제곱을 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인데 그럼 결국에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인 거잖아. 그래서 너를 제곱을 하고 요거를 두 개를 빼면 요게 이제 요거만 남죠? 는 1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써주시면 9분의 a제곱 빼기 3분의 2는 1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시면 a 값이 나온다. a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얼마 나와요? 6? 루트 15 나오나? 넘어갑니다. 18번까지 풀어보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얘는 반지름이 1짜리 원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1짜리 원이 많은데 반지름 1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 어떻게 하면 된다? XY 좌표를 에다가 반지름을 나눠주면 사인 코사인 값이 나온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각각 OA랑 OD가 나타내는 가계 크기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 사이각이 알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꼭 이게 알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파는 뭐일 수도 있어? 한 바퀴 더 돌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간 게 알파일 수도 있고 모른다는 거야. 이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알파라는 거야. 그래서 요 사이각이 알파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파가 그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 그지? 요게 알파 중에 하나. 자, 각각을 반지름으로 나눠주시면 그 동경을 나타내는 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이 나온다는 거야. 알파가 얘가 됐든 중요하진 않다고. 그것들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은 어차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럼 봐. 코사인 지금 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죠. 사인 알파는 너의 y좌표. 코사인 베타는 너의 x좌표. 그 둘을 서로 곱하게 된다. 답은 10분의 3이 나오죠. 이런 문제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요 답지 드릴게요. 오늘은 조교가 없는 관계로 오답은 저기 다음 수업 시간에 금요일 날 줄게요. 대신 오늘은 테스트 답지랑